저희 저번에 무주택자 희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 말에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른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론자라는 작자들은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악재라고 이야기를 할 테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든다. 수요를 줄이는 정책들은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고 그것은 유주택자한테 안 좋은 정책이지 무주택자한테 안 좋은 정책이 아니다. 즉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크게 희소식이 되는지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희소식이죠. DSR 확대 적용을 하겠다. DSR 확대 적용이 왜 희소식이 되느냐? DSR을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서 DSR 확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항목을 축소할 방침이에요. 즉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는 소리죠. 근데 첫 번째로는 보통 DSR 40% 넘게 만드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주택, 두 번째는 사업이죠. 이 두 가지 외에는 크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출 늘어난 거 보면요, 총 10조 늘어났는데 그 중에 주담대가 50조 이상 늘어났죠. 그렇다는 건 기타 대출에서 40조 이상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이자를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는 쪽에서 가계부채를 억제를 하겠느냐? 이쪽에서 억제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들을 보면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따른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서민 금융상품 등, 그 다음에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적용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이제 정책 대출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재해 지원 대출, 보험, 그 다음에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 대출, 할부 리스에 따른 현금 서비스. 그럼 이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건설사 살리기 정책이 지금 시즌3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고,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안 되죠.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전세자금 대출. 어차피 이런 것들은 효과 없고, 그 다음에 서민 금융상품이라는 요 대출들, 오피스텔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야 특별히 뭐 볼 거 없죠.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안 될 테고, 예적금 담보 대출은 내 예적금 담보로 빌리는 건데, 그럼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전세자금 대출하고 정책 대출, 대학생, 청년 햇살론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가장 가능성 높은 요 두 가지.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DSR 되면요, 집 사기 힘들어지죠, 청년층이. 그러니까 지금 집 사려면 애나 이런 정책이나 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요게 핵심이죠. 얘가 물론 이자에 대해서 DSR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DSR은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왜 이렇게 DSR을 또 강화를 할까요? 요즘에 하느니 어느 정도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또 문제는 정부한테 압박도 넣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 위험하다, 가계부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하느니 경고하면서부터 폐지를 하고, 여러 가지 DSR에 대한 강화에 대한 여론도, 예외 항목을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은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했죠. DSR 적용 범위 늘려야 한다. 지금 한은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부한테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은에서 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택 구입 용도가 41.3%에서 46.9%로 작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늘어났으니까 주담대를 더 규제를 해라. DSR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얼마 뒤에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신생아 대출 역시도 하느니 DSR 부합하게 해야 된다 라고 경고를 했으니까 현재까지 발표가 난 부분은 DSR 대신에 DTI 적용이지만 이 부분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죠.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시행될 때 적용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분들 위주로 빌려주기 때문에 DSR이 된다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도입도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은 한도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올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한다. 즉 스트레스 DSR이 1에서 3%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2%포인트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반기에는 0.5%로 더 추가돼서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1%, 내년부터는 2%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상금리는 변동금리로 받을수록 가상금리를 더 많이 주겠다. 다만 혼합형이나 주기형 이런 것들은 완화된 수준으로 가상금리를 적용을 한다. 즉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 적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고정금리 하라는 소리죠. 고정금리 하면은 금리 인하된다고 집값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스트레스 DSR 도입이 금리 인하보다 강력한 이유, 금리 인하 많이 내려봐야 올해 많이 내린다고 예측해봐야 3번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 5대 시중은행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2번 정도의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2번 인하하면은 0.5%포인트죠. 근데 스트레스 DSR의 가장 낮은 수준인 1%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를 하반기에 적용하면은 50%니까 0.5%죠. 그게 영향을 얼마나 주겠냐.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생아 특례로 집값이 올라요, 또는 뭐 금리 인하로 집값이 올라요, 얼마나 그냥 희망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요,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졌으니까. 금리 올라서 집값 떨어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리 오르기 전부터 거래가 안 됐죠. 대출 총량 규제, 그리고 DSR 1단계 적용부터, 그리고 재작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췄어도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살아나지 않았죠. 언제부터 살아났어요? DSR 우회하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DSR을 낮게 적용시키는 50년 주담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집값이 영향을 받았었죠. 근데 그런 것들 핵심적으로 지금 다 지켜보면은 금리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DSR이야. 그런데 자꾸 금리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속지 마세요. 집값은 금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집값은 DSR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금리 때문에 떨어져서 타격 많이 받는 것은 전세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정부에서 관치금융으로 금리 누르고 하니까 전세가가 물리다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 못 가고 결국엔 집값 떨어지면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작년에 집값 반등이라고 그랬죠. 저점 찍었다고 그랬죠. 특히 강남 이런 데들. 그러면서 양극화 심해진다고 그랬죠. 강남 지금 억 단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상승들을 이끌었던 DSR 우회하는 대출들, 요즘 근황 어떨까요? 지금 보시면 50년 주담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은행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다음 달 13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작년 8월부터 2조 딱 풀고 종료했다.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종료했다. 지금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 남았는데 여기도 DSR이랑 판매 연령 제한 두고 있고 폐지할 수도 있더라. 50년 주담대도 끝나가고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는 어떻게 돼요? 29일날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이죠.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던 거였죠, 처음부터. 그리고 1년간 한시 운영하는데 왜 9월에 일반형 폐지했냐. 이거 가지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특례 보금자리론 39조 풀기로 해놓고 44조 풀었어요. 너무 많이 풀어. 한도 소진됐는데, 한도 소진되면 조기 종료 가능하죠, 원래. 그런 거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 다시 안 난다는 소리죠.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가 뭐예요? 보금자리론 더하기 안심전환 대출 더하기 적적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했는데 요거를 다시 분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드래곤볼을 보더라도요, 손오공하고 베지터하고 귀걸이로 퓨전 이합하면은 베제트라고 해서 겁나 개세죠. 와인부 뚝값 했죠. 근데 다시 분리됐을 때 손오공하고 베지터하고 둘이 덤벼도 힘들죠. 퓨전하면 세지만 퓨전 풀리면은 그 합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난다. 여기에 추가로 서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적격 대출에 소득 한도를 적용하거나 보금자리론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DSR 적용된다면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첫 번째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전세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DSR,
두 번째가 보금자리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DSR, 정책 대출에 대한 DSR,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DSR 한도가 축소가 되죠?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는 DSR이 너무 높아서죠. 주담대차주의 DSR이 60%가 넘어가는데 지금 40%를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현재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졌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 풀고 50년 주담대 풀 때 수요 늘었다가 특례 막고 50년 주담대 막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다. 금리랑 상관없이. 오히려 5월부터 금리 올라갈 때는 수요가 늘어났고 지금 올해 말에 또 정부에서 눌러가지고 코픽스 금리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채권 금리도 기관에서 사주고, 여기에 이제 미국 금리나 이야기 나오면서 채권 금리 뭐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거래량이 더 줄어들까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온다는 거죠. 다 폐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규제화다. 지금은 DSR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DSR 적용 안 된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DSR에 지금 60%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주담대 차주의 DSR이, 그 DSR이 한 30%, 40%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금리라든가 혹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DSR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에 효과는 없다. 지금도 보시면 110 대책 재건축 풀었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3법 하면 집값이 튀었는데 이번에 왜 안 될까요? 규제 완화 발표 전후 문의 차이가 없다. 강남 재건축은 너무 비싸니까 저렴한 노동강 재건축 이런 데도 안 사요. 상계 주공 이런 데 쭉 올랐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DSR이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집값 상승은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중간중간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게 DSR을 우회하는 수단인데, 그나마 DSR 가능한 게 애 낳아서 대출 내주는 신행화 특례. 근데 그것도 한은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지금 DSR 예외 항목을 줄이면서 DSR 적용을 더 늘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하죠. 그 다음에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불씨라도 조금 남아있는 50년 주담대랑 특례 보금자리론은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통합했던 것을 다시 분리를 한 다음에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DSR 강화가 빡세게 들어가는 이런 정책들이 강화가 된다면 2022년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땐 금리가 올라가서 그랬지만 지금은 DSR 한도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결국에는 더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그때보다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답 다 나온다. 지금 집을 살 수 있게 대출을 내주는 게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려서 소득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대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 주거 사다리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왜냐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다리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의 집값이 합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높이를 낮추는 것, 거품을 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고, DSR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품은 점점 더 빠르게 빠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굳이 부실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굴러 떨어질 이유 없이 내려오는 그 가격에 맞춰서 가볍게 올라가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